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만남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1차 회담, 2차 회담 트럼프 1기 때 성과가 별로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어요. 예,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뭐 어쨌든 정상들끼리 친밀해졌고 또 미사일 안 날아다니고 ICBM 날리지 않았죠. 최소한 트럼프하고 이렇게 만난 이후에 김정은이. 근데 이번 2기 때 회담에서는 뭔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이렇게 인정해가지고 딜을 하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성격상 북한하고 어떤 비즈니스 딜을 체결하지 않을까. 좀 실용적인, 미국에도 경제적으로 득이 되고 북한에도 경제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뭐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생각나는 내용은 없지만 그때 첫 번째 회담 때, 싱가포르 회담 때 북한 해변가 쪽에 이렇게 탱크 이런 거 짓지 말고 호텔 짓고 그럴 생각하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영상도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김정은한테. 왠지 그런 앵글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예.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트럼프 역시 회담 때마다 비핵화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제 근데 어떤 그 책에서는, 어떤 책 한 권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어쩌면은 인정해 줄 수도 있다고, 핵 보유국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도널드 트럼프 말하려고 가면은 그 사무실에 정 가운데에 이렇게 딱 김정은하고 악수하는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판문점에서요.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획기적으로 다른 그런 대북 관계를 시도할 겁니다. 전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든 긍정적인 쪽으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적어도 미국하고 북한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분명하게 요구할 것 같아요. 친미 국가가 될 거냐, 친중 국가가 될 거냐,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라. 그걸 요구할 스타일이에요. 트럼프 보면은. 이번에는 분명하게 자기 색깔을 드러낼 거고, 트럼프가 이제 그 그 선거 캠페이너로서는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지만, 정치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기가 힘들거든요. 첫 번째 임기만 놓고 보면은. 잘한 것도 있지만 그 인선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이렇게 그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관련 서적들을 보면은 그걸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지금 최근에도 그 존 볼튼 책을 다시 보고 있는데 The Room Where It Happens라는 책이죠. 존 볼튼이 물론 나쁜 놈이지만, 예, 정말 그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인간이죠. 대통령을 두고 한다는 말을 보고 도 그렇고 이렇게 그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시건방진 그런 인물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존 볼튼 뿐이겠습니까? 뭐 존 켈리도 마찬가지고, 뭐 짐 매티스도 그렇고, 어 마크 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직접 대화 다시 한번 추진한다는 그런 보도 내용이 이제 로이터 통신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팀은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서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당연히 전쟁을 굉장히 싫어하는 대통령이에요. 트럼프는. 그래서 첫 번째 임기 때만 해도 얼마나 이렇게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 지미 카터 이후 전쟁을 더 벌리지 않은 대통령입니다. 트럼프가. 제가 뉴스 보다가 참 분노하게 되는데요. 제가 낸시 펠로시 주식 사이트 트래커 지난번에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낸시 펠로시가 오늘 하루에만 230만 불 벌었다 그런다.
그리고 지금 자산은 2억 6,400만 불. 어떻게 이렇게 돈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직업 정치인이. 연봉이 20만 달러 정도거든요. 연방 하원 의원이. 어떻게 이렇게 자산을 부풀릴 수 있는 겁니까? 보니까 한국 쪽 언론에서도 민주당 대선 후보 다음에 누가 나올까?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마치 트럼프 시대가 빨리 끝났으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트럼프가 된 거를 감사해야 된다고 봐요. 한국 정부도. 왜냐하면 미국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국가였는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른이에요, 어른. 지금 보면은 막 어른들이 없다느니 그런 메인스트림 미디어 내러티브대로 가고 있지만 존 볼튼, 존 켈리, 짐 매릿 이런 애들이 망나니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망나니들이었고 트럼프가 어른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국가를 이끌고 화석 연료 활성화하고 외교도 힘을 통한 평화 이끌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인데, 미국이 가장 강한 국가인데 왜 지난 몇 년간 그렇게 바보같이 국정 운영했느냐는 거죠. 오바마 때도 마찬가지고 약한 미국을 보여주면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마치 잘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것 같아요. 오바마 때도 그렇고 바이든 때도 그렇고. 이제서야 트럼프 같은 어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상화 하는 겁니다. 획기적인 인물 덕분에 그런 기회가 온 거죠. 미국에. 한국 정부도 트럼프가 들어온 걸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요. 그동안에 미국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몰라서 그래요. 방위비만 보면은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들 수가 없겠죠. 트랜스젠더 이슈만 봐도 그렇고 화석연료 이슈만 봐도 그렇고 기후변화, 외교,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런 이슈들만 봐도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이게 안 보입니까? 민주당 정책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인플레이션, 팬데믹, 락다운 정책들. 가빈 뉴섬 이거 보십시오. 이거 밈 잘 만들었어요. I love American News가. Highest poverty rate in the nation. 미국에서 빈곤율 가장 높은 주. 어디요? 캘리포니아. Highest gas taxes in the nation. 가스세 가장 높은 주. 역시 캘리포니아고. Highest state income tax in America. 소득세 가장 높은 주. 캘리포니아입니다. Record homeless in California. 노숙자 제일 많아요. LA 카운티에만 7만 명입니다. 거의 도시 수준이에요. 7만 명이면. 작은 도시. 그리고 노숙자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카르텔이. 그래야 공무원들이 먹고 살거든요. 이 노숙자 대책위원회, 이런 라사, LA 노숙자 쉘터국 이런 데가 있어야지 계속 사람들, 그 주민들 세금 축내면서 운영하면서 노숙자가 사라지면 그거 없어지잖아요. 다. 정부기관이. 자,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기후변화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에 의해서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람을 딱 여기 앉혔잖아요. 트럼프가 이거 잘한 거예요. 100%, 200% 잘한 겁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으로 크리스 라이트는 이것도 너무 속 시원한 그런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 이렇게 사람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저는 어느 정도 그 사기성이 있다고 봐요. 기후변화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기후변화는 있어요. 지구 자정운동에 의한 그런 기후변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확 바뀌고 그렇다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나무가 필요로 한다고 그럽니다.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에너지 장관 정말 잘 지명했습니다. 라이트는 이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걸 전혀 안 믿어요. 그리고 화석연료 활성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 라이트도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는 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자이자 기술자이자 기업가다. 그냥 기업가일 뿐만 아니라 기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Liberty Oilfield Service CEO죠. 원자력, 태양광, 지열, 석유, 가스 분야에서 일했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셰일 혁명을 시작해서 에너지 독립을 촉진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 지정학적 변혁을 이끈 선구자 중 한 명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넣은 거 아니에요. 기후변화,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 안 믿는 건 저는 100%, 200% 저도 동의를 해요.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는 굉장히 사기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 카르텔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화석 연료를 탄압하는 바람에 중산층, 빈곤층이 힘들다 이 얘기죠. 뭐 고소득층도 힘들걸요. 가스비 높아지면. 트럼프는 에너지부 장관으로서 크리스는 혁신을 주도하고 관료주의를 혁파하며 새로운 미국 번영과 세계 평화 황금기를 열어주는 핵심적인 지도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까지 추켜 세웠어요. MIT 나왔습니다. 이분 MIT에서 기계공학 전공했고요. 셰일가스 관련 업계에서 일하다가 1992년 셰일가스 개발 생산 기업인 피너클 테크놀로지를 설립해서 2006년까지 CEO를 지냈습니다. 이후 2011년 리버티 에너지 설립해서 지금까지 경영해 오고 있는 겁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인 프래킹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27억 달러에 달한다고 그래요. 이 회사 그 리버티 에너지. 그래서 라이트는 이 크리스 라이트를 보면 이제 팍스 뉴스에 자주 나오죠. 예, 팍스 뉴스에 자주 나오고 그 팟캐스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석유하고 가스 개발 옹호하는데 전 이분이 얘기하는 거 100% 다 올바르다고 봐요.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답니다. 이런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맨날 기후변화 노래 부르는 그런 못난이들 말고. 이런 사람들이 어른인 겁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그거를 자꾸 이렇게 트럼프가 못난이고 뭐 HR 맥마스터, 존 켈리, 존 볼턴 이런 인간들을 두고 어른이라고 그러면 그건 정말로 세계관이 잘못된 거예요. 삐뚤어진 거예요. 트럼프가 세계 평화를 더 유지한 거 아니에요? 전쟁 안 일으켰으니까 여기저기. 오바마는 미국인까지 죽였잖아요. 드론으로. 그런 거는 왜 비판 안 합니까? 그런 거는 한국 한인 언론 어디에도 쓴 데가 없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런 뉴스는 왜 보도 안 합니까? 윈드밀 때문에 독수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는 거 그런 건 왜 보도 안 합니까? 그래서 동물 보호 단체들은 싫어해요. 그 친환경 에너지 별로 안 좋아해요. 동물 보호 단체들은. 듣기에는 멋있죠. 기후변화 대응해야 돼. 듣기에는 좋아요. 태양열. 좋아. 태양열 패널. 오케이. 태양열 패널, 솔라 패널 뭐 중요하지. 그것도 새들 얼마나 많이 죽는지 아십니까? 파산하는 회사도 너무나 많고 태양열. 일란 머스크도 이거 환영하는 거 아세요? 일란 머스크도 이거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화석 연료 활활 태우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도 이제 기후변화 그 사기극에 대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전기차를 만들긴 했지만 보조금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란 머스크가 전기차. 연방정부 레벨에서. 그런 건 또 보도 안 해요. 또 그 일란 머스크도 이거는 고칠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 중요성 인정해야 된다고. 그런 거는 또 한국에서 보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일란 머스크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하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석유하고 가스가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구한다. 저는 그 말에는 10,000%, 1억% 찬성합니다. 맞아요. 화석 연료가 인류를 구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화석 연료가 인류를 구하는 그 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원용석의 진실정치는 적극적으로 화석 연료를 지지하는 그런 채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전부터 누차. 제일 중요해요. 화석 연료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화석 연료면은 인플레이션 그 관세 폭탄을 100% 200% 때려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 터트려도 인플레이션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 일기 때 사실상 없었던 거는 화석 연료 덕분이었어요. 화석 연료 덕분. 화석 연료가 있으면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 멕시코에 대한 의존도 확 낮출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 유가가 낮아지면 한국 경제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 정책을 보면 뭐 1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2기 정책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화석 연료입니다. 화석 연료. 어떻게 보면 관세보다 더 중요해요. 화석 연료. 앞에도 화석 연료, 뒤에도 화석 연료.
좌우도 화석 연료. 트럼프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얼마나 그걸 중요시하는지 몰라요. 경제 정책이 뭐냐 그랬더니 drill baby drill, drill baby drill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추하겠다고. 시추. 국민들이 원하잖아요. 경합주들이 다 원했잖아요. 펜실베니아가 원했잖아요. 미국이 에너지 자족 가능한데 왜 오펙한테 맨날 굽신거리면서 제발 좀 더 퍼주세요. 제발 좀 더 퍼주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들로부터 로비 받아서? 저는 그렇다고 봐요. 중동 그 로비 파워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미국에서 친환경 정책 펼치는 것을 굉장히 지지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리고 일부 가스 회사들도 좋아해요. 그럼 자기네들은 알거든. 화석 연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친환경 정책 펼치면은 결국에는 그 친환경 맨날 외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걸 보세요. 조지 소로스나 화석 연료에 투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난방, 교통, 전기에 필요한 게 화석 연료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만들 때도 화석 연료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화석 연료 없으면 전기차도 못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역시 천연가스도 굉장히 이제 중요시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석 연료가 이제 장점이 많아요. 일단은 풍부합니다. 지금 에너지가 예전에 저희 80년대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곧 30년 뒤면 사라진다. 화석 연료, 기름 이제 다 사라진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고 1000년 넘게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죠. 향후 미국 그 화석 연료만 봐도 1000년 넘게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소량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어서 효율적이고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화석 연료는 추출 및 처리를 위한 인프라가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윈드밀, 트럼프가 얼마 전에 조 로건 쇼에서 얘기했죠. 윈드밀 때문에 고래들이 굉장히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육지로 향하고 있다고. 고래들이 굉장히 괴롭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동물들한테 많이 안 좋다고 그런다. 윈드밀이. 이런 얘기들은 근데 또 이제 메인스트림에서는 거의 보도 안 하죠. 화석 연료나 탄압해야 돼 하고 그럽니다. 이 화석 연료 탄압하면서 돈 버는 사람도 한번 봐야 돼요. 알고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주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돈 벌입니다. 화석 연료 탄압할 때마다. 그래서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이기 보면은 이분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크리스 라이트한테 완전히 다 맡길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에너지 관련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에너지 쪽에 실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가 워낙에 화석 연료를 가는 곳곳마다 유세할 때마다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화석 연료예요. fossil fuel. fossil fuel. 이렇게 얘기한 정치인도 한 명도 없었어요. 트럼프니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야, 너네 웃기지 마. 기후변화 웃기지 마. 지구온난화 웃기지 마. 사람이 살고 봐야 돼. 그리고 진짜 기후에 안 좋아? 내가 볼 때는 윈드밀하고 태양열이 더 안 좋은데? 뭐가 좋은데 그게 환경에? 동물들 많이 죽고 새들 많이 죽고 맨날 툭 하면 파산하고 연방정부에서 그렇게 보조금 지급 많이 해도 뭐가 좋다는 건데 이거거든요. 트럼프가 이렇게 말한 정치인이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어른이에요. 이 미국 정치의 어른인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거를 적확하게 지켜보면서 이게 뭐가 문제야 하고 내가 볼 땐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죠.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화석연료 필요한데 중산층이 죽어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트럼프밖에 없었어요. 공화당 쪽에서도. 공화당 쪽에서 화석연료를 떵떵거리며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유일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혁신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국경 이슈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감히 얘기를 못했어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판받을까 봐. 트럼프는 이게 문제인데 내가 볼 때는 대놓고 얘기한 거고 강간범 살인범 많은데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거고 실제로 많았잖아요. 데이터 이민단속국에서 발표한 데이터 보십시오. 범죄자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맨날 말도 안 되는 불체자들 중에서 범죄 비율은 더 낮다느니 훨씬 더 높죠. 말이 됩니까? 그거 자체가 범죄인데 국경을 넘어서 들어온 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은 주류 언론들 보면은 말도 안 돼.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이에요. 아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불법 체류자가 비율 인구 비율로 볼 때 미국 시민권자보다 범죄 비율이 낮대요. 아니 미국을 불법적으로 건너온 것 자체가 불법 범죄 행위 아니냐고요. 100% 그럼 다 범죄 행위 저지른 거지.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몇 명 들어오는지는 모르는데 비율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 그들이 말하는 내러티브대로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범죄를 잘 저지르겠습니까? 합법적으로 취직하기가 힘든데 불체자들은 그러면 남의 직장 다른 시민권자가 취직할 수 있는 자리를 뺏는 것도 그것도 그럼 불법 행위 아니에요? 범죄 행위 아닙니까? 엄연히 따져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메인스트림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이민 이슈도 트럼프가 처음이에요. 사실상 이렇게 전면적으로 얼굴에 매일 피할 수가 없었잖아요. 주류 언론은 까기 바빴으니까 이런 어젠다를 낼 때마다. 기후변화는 중국이 만든 사기극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럼 중국은 화석연료 좋아하잖아요. 물론 규제가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규제는 있어야죠. 어느 정도 그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은 다 신경 쓰니까 다 좋아하니까 누구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기가 힘들게 할 정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른 거는 화석연료 탄압이라고 아셔야 돼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딱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그렇게 숨 막힐 정도로 그렇게 환경 규제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 이거죠. 화석연료를 비판한 사람도 트럼프가 화석연료가 좋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트럼프가 사실상 처음이에요. 그 대체 에너지가 마치 인류를 구할 것처럼 다들 얘기했지. 트럼프처럼 화석연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매일마다 유세 때마다 이렇게 그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한 사람은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통한 거고. 주류 언론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후보가 나와가지고 친환경 그 정책을 폐지시키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다 깨어난 겁니다. 그들의 거짓말, 세뇌 교육에 안 속는 거예요. 그럼 태양열 에너지 별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 못했거든요. 윈드밀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그리고 전기차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화석연료가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기차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그거 아니까 그런 거. 너네가 전기차 좋으면 사. 그 대신 정부 보조금은 없어. 이거 아닙니까? 억지로 그렇게 끌고 가는 거는 잘못됐다 이거죠. 자본주의의 이념에 맞지 않다는 거죠. 한쪽 산업만 보조금 주고 화석연료는 그럼 왜 보조금 안 주냐? 문제라는 거죠. 자동차 살 때. 그동안에 이렇게 친환경 그 사기 어젠다, 친환경의 그런 과장 어젠다라고 할게요. 과장 어젠다가 통할 수 있었던 거는 메인스트림 미디어 때문이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만큼 이렇게 그 클라이밋 체인지 많이 보도하는 언론이 없어요. 저는 진짜 귀가 따가웠습니다. 정말. 오바마 때는 에브리데이 그냥 클라이밋 체인지 얘기하는 게 아주 지겹더라고요. 해수면 높아진다면서 그러면은 왜 마르세스 비뉴얼 해변가 앞에 그 마르세스 비뉴얼에 왜 그 별장 삽니까? 오바마는 앞뒤가 안 맞아요. 얘네들 하는 얘기 보면. 그래서 미국의 그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이렇게 그 장악을 하겠다. 트럼프의 목표는 그죠. 완전히 우리가 그냥 전 세계에 휘어잡겠다. 에너지로 화석연료 통해서 그렇게 그게 이제 목적인데 달성 가능성이 높죠. 아마 그 키스톤 파이프라인도 뚫을 거예요. 키스톤 파이프라인까지 뚫으면은 정말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미국의 에너지.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더 막강한 그런 권력을
권력이라는 표현인 거죠.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는데 왜 바보같이 그렇게 안 해? 그 얘기예요, 트럼프는. 왜 안 하는데? I don't understand.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인터뷰 보면. I don't understand. 왜 상식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화석 연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용을 안 해? 미국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다 합친 것보다 많은데 왜 안 하는데? 왜 우리가 맨날 구걸해야 돼? 미친 거 아니야? 제가 봐도 이거 미친 거 맞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이야. 교육시키고 세뇌시키는 게 메인스트림 미디어고. 다른 국가들은 다 화석 연료해도 미국은 우리 중산층하고 빈곤층이 좀 희생을 좀 해야 돼. 이 얘기거든요. 그냥 희생을 해야 돼. 환경을 위해서.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지구 환경을 위해서 좋은 건데 햄버거 먹지 마. 햄버거 그 가짜 버거 먹어. 임파서블 버거 뭐 이런 거 먹어. 뭐 LA 타임스는 얼마 전에 이제는 좀 LA 타임스가 논조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편집위원들 전원 해고시킨 거 잘한 거예요. LA 타임스 보니까 볼 때 햄버거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왜 가짜 버거가 좋은지 막 이렇게 그런 내러티브로 이상하게 그 교활함, 그 악랄함, 사악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들 보면 햄버거를 왜 먹지 말아야 되나? 왜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나? 고기 먹기 싫으면 당신들이나 먹지 말던가. 그 기사 쓴 사람들이나. 그게 누구를 위한 사회입니까? 고기 먹지 말라는 것, 소고기 먹지 말라는 거, 햄버거 먹지 말라는 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덜 있어야 된다 이런 어젠다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인구 감축. 사람들이 덜 있어야 기후 변화가 안 온다. 사람들이 이산화탄소. 그래서 사람들의 탄소 발자국, 카본 풋프린트를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러티브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감시 체제 속에서 우리가 다 통제받으면서 살고 탄소 얼마나 내뿜느냐에 따라서 적게 내뿜는 사람들은 크레딧 스코어가 좋아지고 그런 세상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 미친놈들이네 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 어젠다 자체가 말이 안 되고 햄버거 없는 사회 말도 안 되고 소고기 먹지 말자고요? 화석연료 깡그리 없애버리자고요? 그럼 다른 대체 에너지 그럼 그만큼 싼 거 찾든지 없잖아요. 다른 에너지 또 천연가스 원자력 에너지도 쓰지 말라고 그러고 키스톤 파이프라인도 뚫지 말라고 그러고 일자리가 4만여 개 이상 된 10만 개가 이상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키스톤 파이프라인 하나만 만드는데도 그 일자리 창출이. 근데 그걸 하지 말재요. 바이든 정부가 그래서 첫날 행정명령 때리는 게 키스톤 파이프라인 없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미친 그런 딥스 진영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시달리는 거죠. 힘들고 다들. 예? 달러 파워 약해지고 달러 파워 약해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찍은 거예요. 예. 결국에는 달러 파워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힘은 달러 파워예요. 근데 달러 파워가 맨날 이렇게 약해지니까 미국 힘도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사실상 무제한으로 화석연료 생산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그 기름을 퍼가지고 굉장히 이제 유가를 싸게 하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 목표입니다. 예. 풀가동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고 뭐 지금 나오는 거에 뭐 3배, 4배는 더 뚫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그 기조는 바뀌지가 않을 거고 아마 이건 트럼프 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깼거든요. 이제 트럼프를 통해서 제이디 밴스 아니면은 나중에 제가 볼 때 제이디 밴스 이후에는 아마 트럼프 주니어 내지는 에릭 트럼프가 또 대선에 출마할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이어갈 그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아니었으면은 저는 미국 굉장히 더 힘들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화석연료 좋다고 누가 떨썩거릴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의아해했어요. 아니 화석연료를 누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해?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 분위기 파악 못해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공화당 정치인이나 대선 후보 중에 누가 fossil fuel 에너지 좋다고 이렇게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렇습니까? 미국 제일 많아 매장량이 이러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트럼프밖에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른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은 어른의 축이 없어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무방비 상태다. 미국이 이제 무방비 상태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트럼프를 제어할 사람이 없다.
트럼프는 제어하지 말아야죠. 사람들이 원하는데 트럼프 정책은 무슨 제어입니까? 그 자체 내러티브가 세뇌 공작이에요. 세뇌 공작. 아니 그러면은 존 켈리를 대통령 시키든지 존 볼턴을 대통령 시키든지 처음부터 애초에 그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하면은 마크 밀리를 대통령으로 하든지. 트럼프가 여러 번 얘기한 게 뭐예요?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막강하게 힘이 있는지 몰랐대요, 자기가. 이젠 알잖아요. 들어가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트럼프가. 정말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 세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요. 트럼프 성향상.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거는 언론도 못 막는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트럼프가. 그 견제 세력이 약하다는 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임기 때 너무 내가 조심성이 컸다. 그리고 기득권 쪽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줬다. 걔네들 말 안 들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생각이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충성파들을 다 심어 놓는 거. 충성파라고 그렇지만 사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정상인들을 넣는 거예요, 지금. 정상인들을. 그동안의 나쁜 놈들이 딥스 진영의 그런 기후변화 노래 부르는 게 딥스 진영 아니에요? 탁까놓고.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들어간 거죠. 이제서야 미국이 수십 년 만에. 예? 언제 이렇게 진정한 아웃사이더가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사실 레이건도 그렇게까지 아웃사이더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주지사 출신이었고. 레이건은 영화배우 출신이라기보다는 주지사 출신으로 보는 게 맞죠. 영화배우로서 그렇게 스타배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 이렇게 대통령 된 게 처음인데 저희로서는 어마어마한 행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벌써 그런 어덜트가 없다고. 트럼프를 제어할 어른이 필요하다고. 그 말 자체가 싸가지가 없는 거죠. 아니 선출된 것도 아닌데 선출된 인간들도 아닌 사람들이 싸가지 없게 대통령 선출된 사람 7,700만 표 받은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웃겨요. 보면은 그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그럼 너네들이 대통령 출마하든지 보도 행태들 보면 굉장히 웃겨요. 미국 뉴스들 보면은 액시스 오브 어덜트가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존 볼턴도 그 책 보면서 제가 진짜 야 이런 인간들이 백악관에 들어가 있었구나.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이 그동안에 미국을 장악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또 보는 거예요. 존 볼턴 책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여기저기서 맨날 전쟁 터뜨리고 싶어 하나. 그러니까 제 결론은 그겁니다. 결국에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보는구나. 이 사람들은. 존 볼턴 같은 사람들도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보는구나. 이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죽든 말든 나는 그게 느껴져요, 저는. 예. 제가 그런 촉이 좋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전쟁을 터뜨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안 보면은 전쟁 쉽게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마에서는 한 표도 얻지 못할 인간들이 어른이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존 켈리, 마크 밀리, 존 볼턴 이런 사람들, 이런 이른바 어른들, 언론들이 뉴욕타워 CNN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도 어른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출마하면은 대통령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은 착각을 해요. 대통령이 저러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트럼프한테 자꾸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페이지 넘길 때마다 웃기는 거죠. 세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는 저는 이분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크리스 라이트.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에너지 장관에 그렇게 지명했다는 건 트럼프가 완전히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임기 때 너무 소극적으로 한 거예요. 이제 스스로를 두고 이제 테크 널드라고 그러는데 또 한국 언론에서는 또 널드를 괴짜라고 또 이렇게 잘못 오역한 것도 많더라고요. 기술 벌레라는 거죠. 널드라는 거는 뭐 괴짜라기보다는 그 라이트가 이제 트럼프 캠프에는 27만 3천 달러 정도 기부했다고 그런다. 트럼프 쪽하고 이렇게 공화당 전국위원회. 그리고
이제 라이트 지명자는 상원 인준 받으면 국가에너지회의 위원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미국 에너지를 허가하는 데 관여하는 부서와 기관으로 구성될 거다. 생산, 유통, 규제, 운송 이렇게 미국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 대목이 하이라이트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는 덕 버검 내무부 장관 지명자와 수년간 알고 지냈고 이래왔다. 이 팀은 인플레이션을 몰아낼 거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가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여러분. 인플레이션을 몰아내고 중국 그리고 여타 국가들하고 AI 군비 경쟁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석 연료 활성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이렇게 unleash 하면은 활성화하면은 미국의 모든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해결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을 화석 연료에서 찾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화석 연료를 에너지 화석 연료 활성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지배해야 미국이 이렇게 프라미스랜드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은 반대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떴는데요. 국립보건원 트위터 X, 그러니까 트위터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제이 바라차리아, 네, 바라차리아 같아요. 바라차리아 박사가 NIH 국립보건원 디렉터로 지명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지명했어요. 락다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본 사람입니다. 아마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하이드록시클로로퀸하고 이버맥틴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요. 트위터가 그래서 블랙리스트로 올렸죠. 락다운을 회의적으로 봐서. 락다운이 좋았던 게 뭐 있습니까? 락다운이? 자, 특히 이제 정부 효율위원회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폭로하고 있죠. 얼마나 정부 낭비가 많은지. 그래서 비베이크 라마스와미가 이렇게 X에 글을 올렸습니다. 바이든은 이미 중단된 조지아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전기차 제조업체인 리비안에게 66억 달러 이상을 예산을 줬다. 7,500개의 일자리 창출한다는 게 정당화의 한 이유지만 이는 일자리당 88만 달러, 일자리 한 개당 88만 달러 비용이 든다는 걸 의미한다. 이건 다음과 같은 이거는 뭔가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있는 냄새가 난다는 거죠. 자, 메가 알부민hnhkorea.com 회원 가입 누르시고 추천인 진실정치 할인 코드 W20 넣으시면 20%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후원 주소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원용석의 진실정치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고용주입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계속 MSNBC 살까 말까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것만 설명하고요. MSNBC에서 MS가 뭐의 약자인지는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BC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MBC가 원래 그 전에 90년대 말로 기억하는데 그 인터넷 사이트를 같이 만들자 해가지고 출범시킨 뉴스 사이트 그렇게 출범한 게 이제 MSNBC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MBC라는 거죠. 근데 이제 2006년에 다이베스트를 했어요. 다 팔고 자기 지분 다 팔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리고 손을 뗐습니다. 근데 이름은 그대로 이제 MSNBC라고 뒀는데 아마 이름도 바꿀 거예요. 아마 일론 머스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별로 좋아하지도 않, 빌 게이츠 안 좋아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딥스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름도 바뀔 거예요. 만약에 산다면. 근데 이게 이제 레거시 미디어고 아마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이 이렇게 MSNBC를 많이 좀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면은 좀 굉장히 이제 친민주당 성향이 가장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MSNBC.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MSNBC를 사면은 아예 그냥 X에 올라 있는 거 그 뉴스대로 쫙 한번 방송 한번 해보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해볼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예. 저는 뭐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이에요. 왜냐면은 주류 언론 자체가 그리고 케이블 뉴스 자체가 힘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시청률이 역대급으로 막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손대면은 시청률 급등할 거라고 봐요. X. 근데 요새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고 또 유튜브나 뭐 럼블이나 또 특히 X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훨씬 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트롤링 하기 위해서는 사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예. 어쨌든 뭐 트럼프 당선된 덕분에 저희는 이번 주에 즐거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